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을 피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늘어놓습니다. 집에 오라고 해도 약속이 있다며 거절합니다. 명절에도 일찍 떠나고 생일에도 짧게 들렀다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잘 받았고 주말에도 들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외로워서 전화했을 뿐입니다. 그저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저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그리워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당신은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걸려오는 전화에 회사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끊임없는 요구에 가정생활이 흔들립니다. 반복되는 슬픈 이야기에 마음이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은 견뎠습니다. 하지만 석 달, 6개월이 지나도 똑같으면 한계가 옵니다. 자식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삶이 있고, 가족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슬픔까지 모두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노인의 70%가 자녀와 심각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중 30%는 결국 자녀와 연락이 끊깁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플 때도 혼자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부모의 4가지 행동 때문입니다. 단 4가지입니다. 이것만 피하면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계속 반복하면 결국 모두를 잃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신이 그 4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자식을 키운 부모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질식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의무감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가 두렵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합니다. 거리를 두고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남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배신이라고 느낍니다. 평생 키운 자식이 날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이 먼저 자식들을 밀어낸 것입니다. 당신의 4가지 행동이 자식들을 도망가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식에게 전화하며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돌아가신 배우자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힘들다며 자식들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물건을 그대로 놔두고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자식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배우자 사별 후 1006개월이 결정적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평생의 관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잘못 대처하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갑니다. 일단 자녀들이 부모를 짐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대처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배우자를 잃었어도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품위 있고 독립적이고
당당한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치명적이며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불편한 진실도 나올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은 이야기도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구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댓글에 네라고 남겨주세요.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고 느껴지셨다면 노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정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숙 씨는 52년을 함께 산 남편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닷새를 버티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3자녀가 모두 곁에 있어줘서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둘째 아들은 부산에서, 딸은 대구에서 달려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미숙 씨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자녀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자 미숙 씨는 견딜 수 없는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52년 동안 매일 아침 함께 먹던 밥상이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저녁에 함께 보던 뉴스도, 잠들기 전 나누던 하루 이야기도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첫 번째 실수가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미숙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잘 잤는지 물어보고, 어젯밤 잠을 못 잤다고 하소연하고, 남편 생각이 난다고 울먹였습니다. 점심때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 밥 먹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무섭다며 와서 함께 자자고 부탁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자녀들이 이해했습니다. 큰아들은 매일 전화를 받아줬고, 둘째 아들은 주말마다 찾아왔고, 딸은 일주일에 2번 와서 함께 잤습니다. 하지만 2번째 달이 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회의 중이라서, 운전 중이라서, 고객 미팅 중이라서 받지 못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주말에 가족 약속이 있다며 못 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딸은 애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자주 못 온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달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폭발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하는 것이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은 할머니 전화 올 때마다 조용히 해야 한다며 눈치를 보고, 본인은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을 2번이나 놓쳤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2번째 실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미숙 씨는 남편 이야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는 어땠는지, 남편이 좋아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남편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함께 추억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자 자녀들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이 조심스럽게 아버지 그리운 건 자신들도 마찬가지라며 그 이야기만 계속하면 자신들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52년을 함께 산 남편 이야기를 못하라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자식들이 몰정하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일상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컵라면이나 빵으로 때웠습니다. 집 정리도 하지 않아 집안은 점점 어질러졌습니다. 개인 위생도 소홀히 해서 며칠씩 씻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와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수척해졌고 머리는 헝클어졌고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지내시면 안 된다며 아버지가 보시면 속상해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무기력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서 무엇을 하겠냐며 체념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돌아가면서 집에 와야 했습니다. 밥을 해드리고 집을 치우고 어머니를 씻겨드리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6개월 넘게 계속되자 자녀들도 한계를 느꼈습니다. 자신들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노력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남편의 물건을 하나도 치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년이 지나도 남편의 물건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옷장에는 남편의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책상에는 남편이 쓰던 안경과 시계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자리에는 매일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전화했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됐으니 이제는 정리하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완강했습니다. 남편 물건을 버리는 것은 절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인데 어떻게 버리냐며 거부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친구나 상담사에게 도움을 청해보라고 했지만 미숙 씨는 거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알겠느냐며 52년을 함께 산 자신들의 사이를 누가 이해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1년 반이 지나자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만남을 최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똑같은 대화만 나누고 어머니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도 잃고 자녀들의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미숙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습니다. 배우자 사별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실수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당연한 감정이고 외로움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자녀들이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가족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자주 찾아오라고 요구하고 함께 살자고 조르는 것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배우자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추억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만 하면 자녀들도 지칩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고 자녀들과의 새로운 관계도 만들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일상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다고 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건강도 망가지고 마음도 더 힘들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배우자의 물건을 그대로 놔두며 과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1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어머니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이런 실수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배우자 사별을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감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없어지면 엄청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배우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부부 관계와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만의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의 배우자 역할까지 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심리적 변화는 미래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아프면 누가 돌봐줄지 걱정되고 경제적으로는 괜찮을지 불안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자녀들에게 더 매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대처 방식입니다.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진짜 혼자가 되어버립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세네카는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그리워도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부정하거나 외면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키케로는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슬픔에 빠져 사는 것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슬퍼할 권리가 있지만 평생 슬픔에 갇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슬픔을 느끼되 슬픔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의 과정은 자연스럽지만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슬픔을 표현하면 회복이 빠르지만 잘못 표현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대처 방식 중 하나라고 경고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죽음으로 슬픔을 겪고 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의 슬픔까지 짊어지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거리를 두게 됩니다. 사랑하지만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과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슬픔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었어도 독립적이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슬픔을 인정하되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하루 종일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특정 시간에만 마음껏 슬퍼합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대신 감사를 표현합니다. 외롭다고 말하지 않고 바쁜 중에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셋째, 새로운 일상을 천천히 만들어 갑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던 일들을 다른 방식으로 조금씩 바꿔갑니다. 넷째, 배우자의 물건을 단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몇 가지만 남기고 정리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의연하게 지내시니까 더 보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뵙고 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입니다. 의존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사랑받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더 존경받습니다. 혼자 설 수 있으니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이제 관점을 바꿀 때입니다. 배우자를 잃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힘들고 슬프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슬픔을 인정하되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은 억누를 수 없습니다.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슬퍼할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8세 강순이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를 남편을 그리워하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마음껏 울고 그리워하고 추억을 되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방법 같지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되 슬픔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도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감정을 표현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일상생활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슬픔에 빠져 있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대처 방식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그 시간 외에는 다른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대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말하는 대신 고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와달라고 하는 대신 바쁜 중에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것입니다. 73세 박정순 할머니는 자녀들이 안부 전화를 하면 항상 감사부터 표현했습니다. 바쁜 중에 시간 내서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외롭다거나 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편하게 전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의 변화 같지만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의존은 부담이 되지만 감사는 기쁨이 됩니다. 요구는 피하고 싶지만 감사는 더 주고 싶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지내시니까 오히려 더 챙기고 싶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일상을 천천히 만드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던 일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76세 김순희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하던 모든 일들을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함께 보던 뉴스는 혼자 보되 중요한 내용은 자녀들에게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함께 산책하던 공원에는 혼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함께 먹던 음식은 혼자 만들어 먹되 가끔은 이웃과 나눠 먹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상을 만들면
과거에만 머물지 않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일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혼란스러운 감정도 정리해 줍니다. 또한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라고 해서 대충 먹지 말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개인 위생도 소홀히 하지 말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배우자의 물건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75세 최영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남편의 옷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념품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했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시계와 안경, 사진 몇 장만 남겼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남편이 함께 있는 것 같아서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리를 하니까 마음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현재를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물건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고통받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평화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죽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 살 것인지, 슬픔을 딛고 일어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일에 대한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것은 우리가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실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며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인지,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존경받을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자신도 더 행복해집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슬픔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그리워하지만 과거에 갇히지 않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슬퍼할 시간을 정하고 자녀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물건을 정리하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을 바꿉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었지만 품위를 잃지 않았다고 슬프지만 당당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고 계십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오늘부터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번부터 실행하시겠습니까? 댓글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하나만 선택해도 좋고 여러 개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됩니다. 우리 함께 슬픔을 딛고 일어섭시다. 배우자를 잃었어도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눈을 감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슬펐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지만 당당했다. 잘 살았다. 여러분 모두 그런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